한국 회사 한 곳이 어제 워런 버핏을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1조 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 한국 GDP의 60%를 한 회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얘기예요. 어제 5월 27일 오전 SK하이닉스 주가가 220만 원을 뚫었어요. 장중 한때 227만 9천 원까지 치솟았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어요. 글로벌 시총 순위 12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친 자리예요.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 1조 달러 클럽 입성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1월 대비 약 250% 올랐어요. 5달 만에 2점, 5배예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103억, 창사 이래 분기 사상 최대치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AI 반도체가 1999년 닷컴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가르는 한 가지 기준과 다음을 결정하는 한 가지 지표가 손에 잡혀요. 어제 사건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전날인 5월 26일 미국 마이크론이 먼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회사예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밀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같이 따라왔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빅3가 다 모인 거예요. 삼성전자 1조 3,870억 달러, 글로벌 11위, SK하이닉스 1조 630억 달러, 12위, 마이크론 1조 달러, 안팎, 세계 메모리 톱3가 전부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왔어요. 블룸버그도 이걸 AI가 바꾼 글로벌 기업 지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배경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있어요. 매출 52조 5,763억 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50조 원의 벽을 넘었어요.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 영업이익률이 71.5%예요. 100원어치 팔아서 71원 남기는 장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도 8,400을 동반 돌파했어요. SK하이닉스 한 종목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셈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1999년 닷컴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숫자 3개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1조 630억 달러는 한국 GDP 약 1조 8천억 달러의 60% 수준이에요. 한 회사가 나라 경제의 절반 넘게 들고 있는 거예요. 둘째, 워런 버핏이 60년 동안 쌓아 올린 버크셔 해서웨이를 30년짜리 한국 메모리 회사가 추월했어요. 자본주의 60년의 상징을 메모리 칩 한 종류로 넘어선 거예요. 셋째, 한국 시총 1위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좁혀졌어요. 삼성 1조 3,870억, SK하이닉스 1조 630억. 차이가 약 3,240억 달러예요. 1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1년 만에 따라붙은 거예요.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 풀어볼게요. 첫째, 지금 시장이 1999년 시장이랑 매출 동행 여부에서 어떻게 다른지. 둘째, 그 차이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결정하는 한 가지 지표.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SK하이닉스 한 회사가 아니라 그 한 회사한테 돈을 쏟아붓는 다른 네 회사한테 있어요. 이 사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예요. 1분기 어닝콜에서 그가 말한 한 줄이 있어요. HBM 수요가 우리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어닝콜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빠질 수 없어요. 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엔비디아 AI GPU에 들어가는 HBM의 70%를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고요. HBM이 뭐냐면 인공지능 계산에 들어가는 고대역 폭 메모리예요. 1단계 정의는 그거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AI가 빠르게 계산하려면 데이터를 빨리 읽어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특수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GPU 10개에 들어가는 HBM 7개가 SK하이닉스 거예요. 이게 SK하이닉스 매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1분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한 회사한테서 받은 매출이 7조 7,806억 원이에요. 전체 매출 52조 5,763억의 14.8%예요. 단일 고객 한 명이 분기 매출의 7분의 1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자기가 만드는 GPU의 핵심 부품을 SK한테 의존하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만든 관계예요. 한 명이 흔들리면 다른 한 명도 흔들리는 구조예요. 근데 진짜 무게는 이 두 사람의 결정이 만든 구조에 있어요.
SK하이닉스 한 회사 얘기가 아니라 이 구조가 1999년이랑 어떻게 다른지가 핵심이에요.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얘기할게요. 닷컴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단계 정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 관련 기업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한 사건이에요. 2단계로 풀어볼게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 꿈에 돈이 몰린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실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매출이 없어도 주가가 올랐어요.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2배 됐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종합지수가 400% 올랐어요. 5해 만에 5배예요. 그런데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뒤 폭락이 시작됐어요. 2001년까지 시장에서 5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그만큼이에요. 가장 상징적인 회사가 시스코예요. 인터넷 라우터 만드는 회사인데요. 1999년 시스코 시총이 약 5,500억 달러였어요. 그 해 매출은 121억 달러였고요. 시총을 매출로 나누면 45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 가치를 그 회사가 45년 동안 벌 매출의 합으로 본 거예요. 1년에 121억 버는 회사를 45년치 미리 계산해서 가격을 매긴 거죠. 시스코 PR이 200배까지 갔어요. 주식 가격이 회사가 1년에 버는 순이익의 200배라는 뜻이에요. 결과는요. 2000년 3월 시스코가 정점을 찍고 80% 폭락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야 2000년 주가를 회복했어요. 25년이에요. 그 자리에서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또 다른 회사 퀄컴은 더 극단적이에요. 1999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620% 올랐어요. 1년에 27배예요. 근데 그 해 매출 증가율은 30%였어요. 주가는 27배 뛰는데 회사가 버는 돈은 1.3배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주가와 매출의 괴리가 87배예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2001년 퀄컴 주가가 76% 폭락했어요. 매출은 계속 늘었는데 주가가 그걸 너무 앞질러 간 거예요. 왜 1999년에는 매출 없이도 주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꿈이 먼저 왔고 매출이 안 따라왔어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 기대만으로 돈이 몰렸어요. 회사가 실제로 그 기대만큼 돈을 버는지는 아무도 안 따졌어요. 1999년은 매출 없이 주가만 오른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이 나왔어요. 매출 동행 여부. 주가가 오르는 만큼 매출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그러면 2026년 SK하이닉스는 1999년 시스코랑 같은 그룹일까요? 다른 그룹일까요? 2026년 SK하이닉스 숫자를 다시 꺼내볼게요. 1분기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둘 다 분기 사상 최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시장 예상을 얼마나 넘어섰느냐예요. 증권사들 컨센서스가 매출 46조 6,252억, 영업이익 31조 5,627억이었어요. SK하이닉스는 매출에서 컨센서스 13%, 영업이익에서 19% 초과했어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 디램 가격이에요. 디램 평균 판가가 전년 동기 대비 60% 올랐어요. 같은 칩 한 장을 1년 전보다 60%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것도 더 많이요. 자, 이제 1999년 시스코랑 2026년 SK하이닉스를 같은 재 놓고 재볼게요. 시총을 매출로 나눈 비율로요. 1999년 시스코는 시총 5,500억 달러 나누기 매출 121억 달러는 45배였어요. 2026년 SK하이닉스는 시총 약 1,500조 원 나누기 연매출 약 200조 원 추정은 약 7.5배예요. 1분기 매출이 52조였으니까 연환산하면 200조가 넘죠. 다시 풀어드릴게요. 1999년 시스코는 회사 가치를 45년치 매출의 합으로 본 거예요. 2026년 SK하이닉스는 7.5년치 매출의 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1999년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같은 거품 단어를 붙이기엔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그래도 너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250%면 거품 아니에요?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해요. 답을 드리면 주가가 오른 만큼 이익도 같이 올랐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9% 초과했고 직전 1년치 영업이익을 한 분기에 갈아치웠어요. 주가만 뛴 게 아니라 회사가 버는 돈이 진짜로 뛴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약점 하나는 말씀드려야 해요. SK하이닉스 매출의 14.8%가 엔비디아 한 회사한테서 나와요. 고객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HBM 한 종류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만든다는 추정이 있어요. 한 명이 흔들리면 SK도 흔들려요. 2026년은 매출이 주가를 따라오는 시장입니다. 1999년과 정반대예요. 1999년은 꿈이 먼저고 매출이 안 따라왔어요. 2026년은 매출이 먼저 폭증했고 주가가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나왔어요. 매출 PR, 그러니까 시총을 연매출로 나눈 숫자예요. 30배가 분기점이에요. 30배 넘으면 매출이 따라오기 힘든 가격, 30배 이하면 매출이 받쳐주는 가격이에요. 근데 매출이 따라온다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결정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매출 동행 여부 기준을 다른 사례에도 대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례 4개 준비했어요. 시스코, 퀄컴, 아마존, 엔비디아예요. 첫 사례 시스코는 아까 봤어요. 1999년 시총 5,500억 달러, 매출 121억 달러, 시총 나누기 매출 45배. 매출 성장률은 그해 약 30%였어요. 결말은 80% 폭락, 2000년 주가 회복까지 25년 걸렸어요. 두 번째 퀄컴도 비슷해요. 1999년 시총 나누기 매출 비율이 50배가 넘었고요. 매출 성장률은 30%였는데 주가는 2620% 올랐어요. 주가와 매출의 괴리가 87배. 결말은 2001년 76% 폭락이에요. 세 번째 사례를 바꿔볼게요. 같은 닷컴 시대를 산 회사인데 결말이 정반대예요. 아마존이에요. 2000년에 아마존도 한때 90% 가까이 폭락했어요. 다른 닷컴이랑 똑같이 당했어요. 근데 그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세요. 2008년 아마존 시총이 약 400억 달러, 매출이 192억 달러, 시총 나누기 매출 약 2배예요. 2012년에는 시총 1000억 달러, 매출 610억 달러, 매출이 4년 만에 3.2배, 시총이 2.5배 됐어요. 매출이 시총을 끌어올린 거예요. 시총이 먼저 뛰고 매출이 따라온 게 아니라 매출이 먼저 뛰고 시총이 따라왔어요. 아마존은 이 패턴으로 10년 동안 시총이 10배에 됐고요. 한 번도 1999 연식 폭락을 안 했어요. 네 번째가 2026년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시총이 약 4조 달러, 연매출 약 1,300억 달러, 시총 나누기 매출 약 30배예요. 30배만 보면 거품 아닌가 싶죠. 근데 매출 성장률을 보세요. 연간 120%예요. 한 해에 매출이 2배 넘게 늘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매출의 88%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짓느라고 GPU를 사가는 실수요예요. 시스코는 시총 나누기 매출 45배에 매출 30%였는데 엔비디아는 30배에 매출 120%예요. 매출이 따라오면 주문서, 따라오지 않으면 꿈입니다. 이제 내 회사를 두 그룹으로 분류해 볼게요. 분류 기준은 한 가지, 매출 동행 여부예요. 더 정확히는 두 가지 숫자로 봐요. 시총을 연매출로 나눈 비율, 그리고 연매출 성장률이요. 첫 번째 그룹, 꿈 시장이에요. 식별 기준은 시총 나누기 매출 비율이 30배가 넘고 연매출 성장률이 50% 미만인 경우예요. 1999년 시스코가 여기 들어가요. 45배의 매출 30%였으니까요. 1999년 퀄컴도요. 50배 넘고 매출 30%였어요. 그 시기 나스닥의 닷컴 평균이 다 여기였어요. 이 그룹의 결말은 한 줄이에요. 50%에서 80% 사이 폭락, 회복까지 10년에서 25년. 시스코는 25년 걸렸고 어떤 회사는 영원히 회복 못했어요. 한 줄로 묶으면 주가가 회사 매출보다 빨리 뛰는 시장이에요. 두 번째 그룹, 주문서 시장이에요. 식별 기준은 시총 나누기 매출 비율이 30배 이하이거나 30배 넘더라도 연 매출 성장률이 50%를 넘으면서 단일 산업의 실수요가 받쳐주는 경우예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아마존이 여기에요. 시총 나누기 매출 2배에서 시작해서 매출이 시총을 끌어올렸어요. 2026년 SK하이닉스도 여기에요. 시총 나누기 매출 7.5배에 매출 성장 60% 이상. 2026년 엔비디아도요. 30배지만 매출 120%로 받쳐줘요. 이 그룹의 한 줄은 회사 매출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주문서 시장이니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주문서 시장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주문서는 누군가 주문해야 유효한 거예요. 주문이 멈추면 주문서도 끝나요. 그러면 SK하이닉스한테 주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엔비디아잖아요. SK 매출의 14.8%가 엔비디아 거였어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주문하는 사람은 누구냐? 빅테크 네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매출의 88%가 이 네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할 건 SK도 엔비디아도 아니에요. 빅테크 네 회사예요. 이 네 회사가 AI 인프라에 쓰는 돈을 캐펙스라고 불러요. 1단계 정의는 캐피탈 익스펜디처, 회사가 시설이나 장비에 쓰는 큰 돈이에요. 2단계로 풀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짓는 돈, 거기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 사는 돈, 그 안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 HBM 사는 돈이 다 캐펙스예요. 빅테크 네 회사의 2026년 캐펙스 합계가 얼마인지 보세요. 650억에서 700억 달러가 아니에요. 6,500억에서 7,0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50조 원, 전년 대비 36% 늘었어요. 그중 약 75%, 4,500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들어가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1990년대 통신 캐펙스 정점과 일치하려면 7,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 수준에 이미 도달했어요. 그리고 분기마다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어요. 알파벳은 2026년 캐펙스를 750억에서 950억 달러로 올렸고, 메타는 650억에서 800억 달러로 올렸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경고가 나와요. AXS 같은 분석가는 2028년에 공급 과잉 쇼크가 올 수 있다고 말해요. 캐펙스가 너무 빨리 늘어서 GPU와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서는 지금 유효합니다. 빅테크 네 회사가 분기마다 갱신해주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워런 버핏을 넘어섰어요. 그 사건이 1999년 닷컴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 가지 기준으로 봤어요. 매출 동행 여부예요. 1999년은 꿈이었고 2026년은 주문서예요. 가르는 건 매출이 따라오느냐 한 가지였어요. 시스코는 매출이 안 따라와서 25년을 기다렸고, 아마존은 매출이 따라와서 10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이 사건이 보여준 건 거품 판별은 한 가지 질문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회사가 버는 돈이 주가를 따라오느냐. 시청자분들이 영상 끝나고 손에 들고 가실 도구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분류 도구예요. AI, 반도체 회사를 볼 때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꿈 시장은 시총 나누기 매출 30배 넘고 매출 성장 50% 미만인 회사, 시스코와 퀄컴이 그 자리였어요. 주문서 시장은 시총 나누기 매출 30배 이하이거나 30배 넘어도 매출 성장 50% 이상이면서 실수요가 받쳐주는 회사. 2026년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과거 아마존이 여기에요. 둘째, 판단 기준 2가지예요. 기준 하나는 매출 PR, 시총을 연매출로 나눈 숫자예요. 30배가 분기점이에요. 기준 둘은 빅테크 네 회사의 분기 캐펙스 가이던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분기마다 발표해요. 가이던스가 상향되면 주문서가 유효한 거고, 하향되면 신호예요. 셋째, 한 줄 정리예요. 매출이 따라오면 주문서, 따라오지 않으면 꿈. 매출 동행 여부 한 가지가 1999년과 2026년을 갈랐고, SK하이닉스가 주문서로 남을지는 빅테크 네 회사 분기 캐펙스 한 줄이 결정해요. 이 한 문장만 들고 가시면 돼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워런 버핏을 넘은 건 1조 달러 클럽 입성이 아니라 주문서 시장의 정점에 들어갔다는 신호예요. 정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빅테크 네 회사가 분기마다 알려줄 거예요. 1999년 시스코를 25년 기다리게 한 건 매출이 안 따라온다는 사실 한 가지였고, 2026년 SK하이닉스가 25년을 기다리지 않게 할 것도 매출이 따라온다는 사실 한 가지예요. 빅테크 네 회사 다음 분기 캐펙스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첫 발표 나오는 7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주문서가 갱신되는지 멈추는지 함께 확인해요.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해 두세요.